안녕하세요, 이설입니다. 오늘은 여름이 부쩍 다가온 만큼 여름에 쓰면 좋을 제품들 모아봤어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! 일단 첫 번째 제품은 파파레시피의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요. 사실 피지를 가장 잘 뽑아주는 클렌저 제품은 당연히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처럼 오일류 제품이에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좀 블랙헤드 이런 거를 잘 빼준다고 한다면 각질이 좀 덮인 상태에서 피지가 많이 올라와서 생기는 좁쌀 요런 류들은 저는 요 제품을 썼을 때 확실히 피부가 확 매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는 했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그 갑자기 따뜻해지는 그 시기에 저는 바로 요 제품을 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줬고요.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는 걸로 관리를 해줄 생각입니다. 사실 되게 자극이 없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이 파우더를 그대로 얼굴에 문지르면 자극감이 좀 셀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던 다음에 거품을 살짝 낸 상태에서 가장 피지가 좀 많고 각질이 잘 올라오는 코랑 턱 요 부분부터 문질러 주고요. 많이 부드러워졌을 때 다른 부위도 문질러 주고 있습니다. 이게 효소 클렌저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 알갱이 자체의 각질 제거도 있겠지만 효소의 그 산성 때문에 각질이 제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피부에 자극감을 주면서까지 억지로 알갱이를 얼굴에 문지를 필요는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.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지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기 위한 패드 제품이에요. 물론 시중에 진짜 많은 패드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이 제품은 좀 더 세고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강해서 이것도 매일 써주진 않고 일주일에 2~3번 정도 써주는데 저는 얼굴에도 좋지만 바디, 등드름, 가드름 이런 쪽 그리고 뭐 이런 팔에 또 각질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부위에 써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.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여름이 되면은 작년부터 쟁여놓고 있습니다. 다음은 요 바이오더마의 클렌징 워터인데요. 사실 저는 보통 클렌징 밤이나 오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클렌징 워터를 쓰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여름이 되면은 화장뿐만 아니라 선크림까지만 발랐을 때도 되게 찝찝할 때가 많잖아요. 그때마다 이제 클렌징을 너무 세게 해주면 당연히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찝찝한 피부가 계속되겠죠. 그 악순환을 막으려면은 자극을 좀 줄이면서 근데 찝찝함을 좀 없애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로 클렌징 워터를 씁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느라 선크림을 바르고 아침에 뛰고 나서 이제 이걸 안 지울 수도 없고 근데 샤워를 하면서 클렌징 오일을 쓰자니 저녁에 또 쓸 거고 이런 상황에서 클렌징 워터로 한번 싹 닦아주고 샤워를 해주면은 세정력은 가지고 가면서도 피부에 너무 자극은 없을 수 있는 그런 클렌징이 가능하고요. 여기서 유의점은 화장솜을 사용하실 때 되게 오돌오돌 엠보가 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사실 차라리 리무버 쓸 때 요럴 때 쓰면 좋고 클렌징 워터는 피부 전체에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러운 화장솜들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흠뻑 묻혀서 처음에는 조금 물기가 흐를 정도로 닦아내주고 두 번째 살짝 양 조절을 하면서 닦아내주는 걸 추천해요. 왜냐면 화장솜으로도 충분히 피부에 자극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흐른다고 충분한 양을 묻히지 않으면 이것도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은 베이스 제품으로 프롱리의 OEGF 톤업 선 비비크림입니다. 요거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비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 에르보리앙 비비를 너무 잘 썼잖아요. 근데 그 비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되게 촉촉하고 색상이 저한테는 좀 어두웠어요. 특히 저는 피부톤이 되게 밝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도 베이스를 좀 밝게 하는 편인데 그 비비크림을 바르면 얼굴이 더 어두워 보여서 완색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파운데이션이랑 섞었을 때 그 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단독으로는 사용하는 일이 잘 없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사용을 할 정도로 톤 자체가 조금 더 밝고 화사하게 나왔어요. 그리고 좀 더
타고난 제형이다 보니까 모공도 꽤나 잘 가려주고요. 또 파운데이션처럼 파우더리한 느낌이나 좀 두꺼운 느낌이 훨씬 적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에 썼을 때 피부가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. 또 파운데이션하고 섞었을 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. 다만 유의할 점은 이 제품은 사실 기능성 비비보다는 베이스용 비비에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. 그래서 피부과 치료를 받아서 비비크림을 써야 될 상황이라던가 재생크림 대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. 지금처럼 굉장히 더워지는 날씨 또는 회사 갈 때 사실 좀 귀찮은 날이 있잖아요. 그런 날 그냥 대충 손으로 쓱쓱쓱쓱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손으로 발라도 좋고요. 브러쉬로 발라도 좋고 퍼프로 발라도 무난하게 잘 발립니다. 다음은 요 자밴드 서울의 아이 프라이머인데요. 이거를 왜 오래 알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지금 두 색상을 가지고 왔지만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요. 웬만한 싱글 섀도우만큼 색상이 다양한데 그래서 이거를 아이섀도우용으로 써도 좋지만 블러셔랑 쉐딩용으로 쓸 때 진짜 진가를 바랍니다. 일단 제가 더 추천해드리는 이 라이트 토프 색상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음영 색상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여름에 쉐딩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파우더다 보니까 뭉치고 기름 없앤다고 닦아내다 보면 다 지워지고 이런 점이 진짜 불만이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아이 프라이머잖아요. 확실히 오래가고 땀이 난다고 해서 막 엉켜 붙어가지고 뭉치고 그런 게 정말 거의 없습니다. 물론 얼마 전까지 이제 쉐딩 스틱 제품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쉐딩 스틱을 증정용으로도 팔고 단품으로도 팔고 이랬었는데 저는 몇 개 사봤을 때 뭔가 그 미끌미끌한 유분감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이 오래 간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. 약간 크림 블러셔에 조금 더 보송하고 색상을 쉐딩으로 만든 느낌이었지 고정해준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거는 이름이 아이 프라이머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잘 픽싱이 되고 색상 자체도 꽤나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. 이게 눈에 음영을 주기 위한 색상인 것 치고는 그렇게 붉은기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좋고 요거 말고도 되게 뮤트한 색상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그 색상은 좀 뜰 것 같아서 이 색상을 쓰고 있는데 쿨톤이신 분들이거나 아예 그림자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컬러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이 페일 로즈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러셔로 써도 너무 예쁜 로즈빛이고 아이섀도우로도 그냥 아침에 대충 툭툭 바르고 가기 좋은 색상인데 저는 이 쉐딩은 손가락이 딱 크게 맞아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바르는 편이지만 이 블러셔는 손으로 바르면 좀 픽싱되는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면적이 넓잖아요. 이렇게 바르는 동안 말라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빠르게 손가락으로 펴거나 아니면 퍼프로 살짝 묻혀가지고 빠르게 펴주는 편인데 쉐딩보다는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해요. 아무래도 이게 프라이머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 다른 블러셔들처럼 투명하게 올라가는 느낌은 없거든요. 확실히 페인트를 칠하는 느낌인데 대신 색상이 막 진한 편은 아니어서 얇게 바르면 블러셔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블러셔 뭉치고 기름 지우면서 다 지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불만이었던 분들은 써보시면 확실히 지속력이 오래가고 또 이게 아이 프라이머잖아요. 쉐딩도 마찬가지고 블러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위에 가루 타입을 올려주면 그 친구들 픽싱도 훨씬 잘 되고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이게 워터밤이나 이런 물놀이 가실 때 좋다고도 하는데 저는 평상시에 화장을 수정하기 힘든 출근 날에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메디필의 엑스트라 슈퍼9 플러스 2.0입니다. 요거는 피지 연화제예요. 사실 요 제품 말고도 요즘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. 저는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엑스트라 로션인가? 피부과에서 쓰는 라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브랜드보다는 이 제품 자체를 굉장히 추천하는데 특히 여름에 블랙헤드 굉장히 잘 생기잖아요. 각질도 잘 생기고 코, 턱 이런 데 얹어놓고 그 위에 랩을 씌워놓으면 살짝 열기가 생기면서도 증발되는 걸 막아서 좀 더 잘 불어나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게 불려서 휴지 제거기 같은 걸로 살짝 제거해주면은 짜는 것보다 훨씬 저자극으로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게
블랙헤드 제거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요 스튜디오 11의 브러쉬 세척 비누인데요. 요거는 사실 한 번 사두면 1년 내내 너무너무 잘 쓸 것 같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가져온 이유는 여름일수록 베이스 제품의 브러쉬를 세척을 안 해주면은 훨씬 더 세균 번식이 크겠죠. 그래서 세척을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브러쉬 세척은 진짜 중학생 때부터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액은 너무 강하기도 하고 브러쉬 모도 다 상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퐁퐁으로도 빨아보고 샴푸로도 빨아보고 클렌징 폼으로도 빨아보고 했는데 이 클렌징 폼 자체가 되게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이 브러쉬 남는 느낌도 크고 사용량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고체 비누다 보니까 굉장히 무디게 써져요. 저 진짜 브러쉬 남들에 비해서는 자주 빠는 편이거든요. 최소 2주에 한 번은 빨아주는 편인데도 굉장히 사용 속도가 느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고체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거품을 내주지 않아도 그냥 문질러도 편하게 세척이 가능하니까 너무너무 편해서 세척을 미루는 일이 많이 적어졌어요. 그리고 향도 좋은 편이고 세척 능력도 정말 뛰어나요. 진짜 이게 착색이 돼서 안 지워지는 거 아닐까 하고 포기했던 제품들도 다 지워줍니다.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니까 올리브영 세일 쟁여두시길 권합니다. 그럼 이렇게 해서 여름맞이 제품 소개를 해봤고요.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 다시 화장품 욕구가 뿜뿜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요 근래 산 제품들로 또 다음 영상 구성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